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현재 3년이 조금 넘었네요. 요새 결혼들 많이 망설이고 계시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가치관이 맞다면 훌륭한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결혼만큼 괜찮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했고 정말 진중한 사람이라 여겼던 그 사람이 저를 여태 속여온 것을 알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를 갖지 않고 부부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일단 저는 딩크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딩크족 사상을 가진 사람과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강제 딩크족이거든요. 남편과 만난 것은 5년 전쯤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지만 부서는 달랐던 그 사람을 입사하고 2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협업해야 할 일이 생겨 자주 만나게 되어 친해진 경우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사내다운 사람이라 저도 그 모습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몰래 연애했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남들 눈에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저 또한 일하는 곳에서 연애의 사적이라는 것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저는 퇴직을 했고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워했습니다. 어쩜 그리 감쪽같이 속였냐고요. 결혼 전에 다들 그러하듯 미래 계획이라든지 자녀 계획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하자 주의였고 저도 남편과의 결혼 때문에 사정상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다시 입사해야 할 회사를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임신은 조금 먼 훗날로 미루고 당분간은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일에 집중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3년은 그러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고 저도 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기회를 임신이라는 기회비용으로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년 그리고 졸업하고도 끝없이 공부를 하며 얻은 직장이었고 얻은 커리어였으니까요. 서로 정말 좋은 짝을 만났다며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셨고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찌나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외동아들인 남편을 키우면서 딸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딸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모두가 서로 잘 만났다고 하는 결혼을 해서 여자로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자주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쓸 만큼의 돈은 벌었고 딱히 육아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 미래를 위해 적금을 많이 부어도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의 생활이 되었죠. 그렇게 지내기를 2년 좀 넘었을 때 이제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사고를 쳐서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사람 사는 것들이 아주 가지각색이었죠. 친구들과 가끔 만나 너희 부부는 언제 아이 갖냐고 물으면 우리는 즐길 거 다 즐기고 3년쯤에 갖기로 했다고 하면 정말 부럽다고 하면서 아이 키우는 건 너무 힘들다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좀 더 늦게 낳지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부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생겼어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쌓기도 했고 즐거웠지만 이쯤이면 되었다 싶은 마음에 친구들을 만나고 온 저녁에 남편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를 이제 갖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더군요. 그럴 필요까진 없지 않나 싶어서 약속한 건 3년이지만 이제 2년이 넘었고 나도 이쯤 일했으면 육아휴직 써도 눈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피하고 그 후로는 얘기도 꺼내지 않더군요.
왜 저렇게 본인의 일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싶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본인은 그냥 아주 높이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서 야망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회사 생활을 못할 것은 또 뭐냐고 반박하니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주변에 애 낳은 동료들 보면 잠도 못 자고 맨날 육아에 시달려서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진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냥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3년이란 시간을 약속했으니 1년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생각했고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죠. 그리고 3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물으니 요즘 누가 그렇게 애에 집착해. 100세 시대인데. 일단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저를 또 철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하니 결혼 전에는 깨어있는 여성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시대 사람이었어?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 약속한 것이 3년이 아니었냐고 하니 3년 뒤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지 꼭 3년 뒤에 아이를 가지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며 말장난을 하기에 정말 싫은가 보다 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이를 요량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빨리 저도 애 낳고 키워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자꾸 아이 낳는 걸 피하네요 하니 그렇냐고 하시면서 잘 이야기해보마 하시기에 빨리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으시죠? 하니 떨떠름한 말투로 요즘엔 딩크족인가 뭔가도 유행이라고 하더라. 굳이 애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 얘기는 잘 해보마 하고 끊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부모들은 안정적으로 결혼한 자식들이 있으면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희는 도대체 언제 애 낳을 거냐며 닥달하셨고요. 빨리 나도 손주 보고 싶으시다면서요. 할머니 되는 건 싫은데 손주는 왜 이리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며 웃곤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애 낳는다고 엄마한테 전화했다며? 하기에 그냥 어머니한테 당신 설득 좀 해달라고 했지 하니 왜 자꾸 쓸데없는 짓 하냐면서 엄마가 애 낳으라 한다고 내가 낳을 것 같냐며 자꾸 화를 내기에 싫으면 싫은 거지 왜 화를 내냐고 하니 다시는 그런 일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대꾸도 못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저렇게까지 할 것이 있나 싶어서요. 그렇게 한동안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지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 친구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데 대부분 아이를 떼놓고 올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식당의 방 안에서 아이들 보면서 술 한잔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술을 좀 먹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손 깨끗이 씻었다 하면서 아이들을 만지면서 너무너무 예뻐하기에 저렇게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주말이었지만 제가 일찍 일어나서 해장하라고 국도 끓이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깨운 애에 밥을 먹이면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안 가지려고 해? 물으니 예뻐하는 거랑 내가 키우는 거랑은 달라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이쯤이면 임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으니 자꾸 애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평생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거야? 했습니다. 저는 그러기 싫다고 했어요. 정말 그러기 싫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20대의 나이였고 제 자신을 위해 아이 낳는 것을 미루는 것에 동의했으나 더 이상은 그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로서 평생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냐? 아니면 나만 평생 바라볼 자신이 없어서 후에 이혼할 수도 있으니 아이를 안 만들려 하는 거냐 하니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자신은 있지만 굳이 자식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절대 당신한테 육아에 대한 부담 시키지 않고 그냥 바깥일에 집중하게 해줘도 안 되겠냐고 하니 그럴 수 없을 거라 하면서 싫다고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그러니 관계도 뜸해지고 괜히 저만 아이에 미친 여자처럼 그러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꾸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화를 내시고 애한테 왜 자꾸 스트레스 주냐며 절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잘해주시던 분이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변하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도 저를 멀리하고 정말 똑똑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옛날 여자들처럼 멍청하다면서 절 비난했고 저는 스스로가 제가 이상한 건가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교란까지 왔습니다.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고 정말 즐거웠던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지 매일 야근이 있다며 회사에서 올 생각을 안 했고 제가 누워 잠들라 하는 시간인 10시쯤이나 돼서 집에 들어오고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정말 싫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평생 애 안 낳고 살자는 남편의 뜻에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쇼인더 부부처럼 서로 무시하며 지내다가 우연히 남편의 옷에서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비뇨기과 영수증이기에 설마 정관수술을 한 것은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병원에 찾아갔죠. 아무리 와이프라 해도 환자 개인 병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기에 도리가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비뇨기과는 왜 다니는 거야 물으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뒷조사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혹시나 동의도 없이 정관수술까지 한 거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그런 것 아니라고 하기에 그럼 왜 갔는지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냥 전립선 때문에 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럼 같이 병원에 가보자니까 왜 굳이 창피하게 같이 가야 하냐며 절대로 싫다면서 또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한테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말하니 도대체 왜 그러냐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결혼 전에 같이 비뇨기과는 다녀왔냐고 묻기에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하니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잘만 하던데 너는 왜 이리 어리석냐면서 다그치게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이거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그날 잠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얼른 부엌으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도 좋으니 같이 가서 검사 받자고요. 그리고 정자은행에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당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 건강한 정자로 수정하자고요. 그럼 앞으로 일절 임신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물으니 무조건 싫답니다. 그래서 정말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서류랑 준비해 놓을 테니 그냥 도장 찍고 헤어지자고요. 당신이 처음에 나랑 결혼하기 전에 말했듯이 가치관이 맞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살아야 행복한데 나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가 않으니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작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화를 내기에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나한테는 고작 그런 일이 아니니 그냥 더 늦기 전에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리 연차를 내놨기에 회사를 가지 않고 서류를 인쇄해서 작성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회사 근처에 왔으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기에 오늘 출근 안 했다고 하니 집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와서는 제게 이혼까지 꼭 해야겠냐며 그깟 아이가 뭐기에 이러냐고 또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기에 저한테는 그깟 아이 아니니까 그냥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해줄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깜빡 속았어요. 3년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몸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헬스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약품을 사용했고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정자증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저 말고 전에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은 파토가 났고 그때부터는 충격이 커서 일에 미쳐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치료하려고 계속 비뇨기과를 다니고는 있지만 별다른 차도도 없고 가망은 없지만 1%의 확률이라도 살려보고자 꾸준히 다니고 있는 것이었고 시어머니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와 결혼한다는 걸 말리지 않았고
되려 저한테 잘해주며 본인 아들 단점을 숨기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럼 이거 사기 결혼 아니에요? 하니까 떼끼 무슨 사기는 사기냐면서 그냥 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기에 말 안 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로의 일에 충실하다가 애를 갖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고 거기에 남편도 동의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그렇게 된 자기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냐며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부부 아니냐기에 이건 그냥 사기 결혼이에요 어머니 하고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요. 남편에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때처럼 결혼이 깨질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동정심이 들 줄 알았나 본데 전혀 사람 잘못 봤죠. 진짜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저만 이상한 여자로 만들고 아예 환장한 여자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본인은 뭐 엄청난 꿈을 가진 사람처럼 포장하더니 결국 결과는? 참 황당하고 그동안 당해온 게 울분이 터져서 그냥 도장 찍고 헤어지자 씨 없는 수바가 하니 얼굴이 벌개져서는 말 다 했냐고 절 밀치더군요. 그렇게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그냥 협의이혼하는 것은 제가 너무 억울해서 혼인 무효 소송까지 준비해야겠다 마음먹고 변호사까지 찾아갔는데 단순히 몰랐던 남편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혼인 무효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기에 그럼 어찌해야 하나고 하니 협의 이혼을 하되 피해보상 쪽으로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기에 최대한 엿먹일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로 얼굴만 보면 으르렁대고 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정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되고 나니 슬프기도 하지만 진짜 저의 3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모자가 둘이 아주 작정을 하고 절 속인 것이니까요. 그 장단에 노란한 거 생각하면 참 무조건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는 해줄 겁니다. 아마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요. 제 인생 어디서 보상받나요? 참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속여도 이런 걸 속이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딩크족이라는 것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해나가자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본인한테 문제가 있으면서 그걸 하니마니 하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꼭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